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부터 네. 앞으로 김민석 대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허민 기자 생각, 네. 그럼 허민 기자 생각 제가 들어보기 전에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들어보기 전에 정청래 후보가 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민석 후보가 또 해야 할 일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이겼습니다. 우리가 숫자에서 졌지만 열정과 가치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폭탄 선언했다가 나중에는 통합하고 연대하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후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방송 출연,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당대표 하면서 말 못하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말의 감옥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 인생 뭐 있습니까?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대표 시절에 말을 하지 못해서 말의 감옥에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얘기 말이죠.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이겼고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 네, 그 답변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일단은 좀 어제 이루어졌던 전당대회 간전하면서 느꼈던 거를 좀 핵심적인 것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혼노지의 변을 피했다. 혼노지의 변. 오다 노부나가가 1500만 년대 말에 일본에서 그죠? 이게 그 부하의 반란에 이제 그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혼노주의 변인데 정청래가 당선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혼노주의 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의 패배, 김민석의 승리로 혼노주의의 변을 피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을 피했다. 네. 예. 하지만 정청래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들고요. 김민석 대표는 자강 대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표를 출발하게 됐다. 네. 이런 총괄평가를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청와대로부터 청구서가 많이 날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삐걱이는 게 전 보이는데. 그래요? 네, 삐걱이는 게 뭐냐면은 김민석 어저께인가요?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 당청 전면 협력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얘기했어요. 당청 전면 협력은 좋아요. 수평적 협력 관계라고 하는 거는 레토릭일 수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원하는 레토릭은 아닙니다. 예, 이게 대통령 1인자, 당대표 2인자라고 하는 건 얘기가 되는데 수평적 협력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요, 협치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저희가 정치학에서 협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이게 다중심성이에요. 중심이 한계가 있으면 안 돼. 네. 대통령만 중심이 되면 안 돼. 당대표도 중심이 돼야 되고 야당 대표도 중심이 돼야 돼. 이 다중심성이고 다중심들 가운데서 수평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김민석 대표의 생각 속에서 당청협력, 당청협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다중심성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무수한 청구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나는 어느 정도는 방어벽을 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청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는 뭐랄까 이 승복과 불복 사이에 어느 어중간한 지점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완전히 숫자로는 패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패하지 않았다. 또 결과로는 패했지만은 노선적으로는 패하지 않았다. 나를 따르는 당원과 또 나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를 준 국민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김민석 그러니까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조직은 너무 막강했다. 네. 네. 정청래 후보가 한 얘기죠. 네, 이 예. 얘기는 뭐냐? 결국은 이 자기 정청래라고 하는 바람을 압도하고도 남을 조직에 지원이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게 권력 주변에서 많은 것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랄까 하나의 르상티망이라 그럴까 하나의 그 원한, 앙심 이런 것들 표출하면서 이것이 승복과 불복 사이에서 중간지대에서 어른거리는 정청래의 생각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까지 품고 통합하면서 민주당을 한 길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데는 김민석 당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봉착해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요.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제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 부분이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정청래 후보가 전 대표가 뭐 당장 그 지지자들이 뭐 당을 떠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만,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이 했던, 정청래 전 대표를 지원했던, 심지어는 정청래 전 대표마저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총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만약에 다다르게 된다면 총선에 임박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건 뭐 어느 당이나 다 예. 마찬가지죠. 이게 그 이른바 비명 행사 2024년 공천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그때 막 거의 분열을 하거나 총선에서 참패할 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오버해주는 바람에 예. 민주당이 압승했죠. 그래서 어느 당이든 이제 내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얘기는 조금 우리가 깎아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서로 나는 바람이고 저쪽이 조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민석 쪽에서도 우리는 바람이고 정청래 조직을 우리가 참 이번에 고전해서 겨우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한테 명분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는 선거에서 진 거고 본인도 진 거고 지지자들도 그냥 진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정청래 가치가 이겼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일종의 그 승자의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걱정은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미 최고위원들은 어제까지로 다 끝났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얘기 다 하겠다 해서 연설. 네. 그래서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좀 평소에 듣기 어려운 얘기. 근데 이미 오늘 아침 방송부터 조금씩 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대변인을 통해서 취재하시라. 이렇게 입장들을 좀 바꿉니다. 이 얘기는 김민석 대표 체제로 어차피 당분간 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하고 이른바 친정청래 계라는 건 사실은 계파도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허민 기자 얘기하셨듯이 김민석 대표한테는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럼 한 45도쯤 되나요? 이걸 이제 몇 도로 과연 이 기울기를 맞출 것이냐. 이게 이제 고난도 과제에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당장 어제 탕평 인사란 말을 안 했습니다. 수락연설에서. 네. 그리고 비서실장의 김태선 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의 박성준 의원. 두 분 다 굳이 분류하자면 친명 네. 쪽이에요. 사실 김민석 후보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정청래 전 대표하고 친한 의원들이 좀 없기도 하지만 지금 앞으로 진명직 최고위원회라든가 뭐 사무총장 이런 데서 탕평 인사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김민석 대표의 아주 가까운 참모가 우리는 실력주의로 인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실력대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비주류, 안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독주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를 의식하지 않는 건 좋은데, 자, 이제 앞으로 민주당을 그러면 김민석의 민주당으로 혹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까 청구서라고 하셨나요? 네. 그걸 이제 얼마만큼 과연 들어줄 것인가. 물론 저는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슬슬 이제 입장을 바꿀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일종의 줄타기 같은 걸 하긴 할 텐데
김민석 대표한테 굉장히 좀 고난도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